네, 이번 시간에는 남원은 김은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임나일본부 지도 속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이마스 야스카즈의 그 1949년의 지도를 보시면은 그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문이 들어가 있죠. 명확하게 기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나 지도에 기문이라고 써 있다. 그다음에 일본 소학관에서 발행하는 일본 대백과 사전서에 실린 임나 지도를 보시면 임나라고 크게 써 있죠. 그 옆에 기문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370년경에 임나가 충청, 전라, 경상도까지 차지한 제국으로 그려져 있고 475년까지 그 임나의 영역 안에 기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지도도 마찬가지로 임나라고 써 있고 그 옆에 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나일본부설 지도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문이 임나일본부와 관련이 없다? 그 말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은국의 한반도 남부 배치 시도, 남원이라고 확정짓는 행위, 이것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 한국이 그렇게 주장해 주니 우리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기문이 아닌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고대 지명은 고령입니다. 고령. 자, 삼국사기를 보시면 남원 소경은 본래 백제의 고령군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남원은 고령군이라고도 이른다라고 해서 일운, 고령군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남원은 고령이라는 거죠. 고려사에 보면 백제 고령군이라고 해서 고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성지를 보면 이 용성지는 18세기에 나왔지만 남원군의 모든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본래 백제는 백제의 고령군이었다라고 해서 남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령군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남원시의 이칭 별칭 뭐라고 나옵니까? 고령이라고 나오죠. 고령이 명확한 겁니다. 남원은 기문이 아니다. 남원은 고령이지 기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우리나라 땅에 기문이 있다면 충남 예산이다. 뭐 기문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기문이라는 글자, 한자가 있다면은 충남 예산이라는 거죠. 삼국사기 옥산 고분군과 정덕분을 보면 모두 기문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 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걸 기문이라고 적어 놓았죠. 그래서 기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뭐냐면은 바로 충남 예산군 고덕면, 덕산면이라는 거예요. 당나라 침략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도독부를 두고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금물에서 사문으로 바꿨던 진명이다. 그래서 기문은 아닌데 이 사문을 기문으로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걸 기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충남 예산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지도를 보시면 남원은 저 아래쪽에 있죠. 충남 예산군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위쪽에 있으니까 이 기문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배제를 한 거죠. 그렇지만 기문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삼국사기에서 찾으면은 여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남원은 기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원을 기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본인들이죠. 일본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만이시류다. 남원 기문서를 주장을 했죠. 기문 반파고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원 기문설의 시작은 한국사 왜곡에 앞장섰던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의 이만이시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기문을 남원으로 비정하면서 계령과 남원 모두 기문으로 불렀으며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기문은 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만이시류의 주장은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만희슈리 얘기가 뭡니까? 고령이 있었어요. 남원이 고령인데 고령은 뭐 용을 갖다 밀으라고 하니까 고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문은 기물 아니냐라고 해서 기물, 고밀 비슷하네라고 하면서 그걸 큰 물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합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세이마스 야스카즈는 임나 항망사에서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기문은 섬진강 중류에서 하류의 전남 동남부에서 경상남도 경계지방이며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지명을
섬진강 유역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계는 이렇게 배치시킨 걸 갖다가 남원으로 특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CMRS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극복한 게 아니라 CMRS가 얘기한 거에서 그 중심에서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이만희 시류하고 CMRS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엄밀하게 그러면 실증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불신되었다라고 하는 그 론을 펴는 거로부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만희 시류는 단군도 신하라고 했지만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고 신라 왕위 계승은 22대까지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MRS 야스카즈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삼국사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스다 소키치가 합니다. 그러면서 신라 봉기에 보이는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선사 편수의 추사관 출신 CMRS 야스카즈는 49년에 임나 흥망사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는 직업을 멋대로 뜻가는 대로 이름을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라고 해서 조선사, 한국사의 결론이 뭐냐?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 바로 결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은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해서 지금 교과서에서도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내무랑, 아까 내무랑 나왔잖아요. 내무랑부터 인정한다고 나왔잖아요. 바로 이 내무랑 때가 뭐냐면은 369년에 일본 야마토해가 쳐들어온 때 뭐 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내무랑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삼국사기의 정확성은 입증이 되었다. 1971년에 무령왕릉의 지석이 나와서 왕의 휘는 사마라고 하고 524년에 흥했다라고 하는데 무덤의 지석과 삼국사기 기록이 일치해서 삼국사기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높은 신뢰성은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박창범 교수님이 밝혔는데요. 삼국사기의 천문기록 실현율은 89%, 중국 사서는 78%, 일본 서기의 실현율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서기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불신론을 편다면은 일본 서기 불신론을 펴야지 삼국사기의 불신론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백제는 고이왕 이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고이왕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구수왕이 있는데 이 구수왕 시절에 금성이 낮에 나타납니다. 자, 그 기록이 있는데 이걸 천문 관측을 검증해 보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삼국사기에 고이왕 이전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이왕 이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은 초기 기록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신라도 다 마찬가지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어떤 대외 관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스다 소키치는 그 대외 관계가 뭐냐면 외인, 외병, 외국, 외왕이 신라를 침범한 그런 기록들이 삼국사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쭉 보면은 뭐 삼국사기 신공황후가 369년에 한반도 남부의 신라를 침공하고 가야를 공격했다. 이 기록을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369년에 한반도 남부를 공략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삼국사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삼국사기를 믿지 않고 삼국사기를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서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외인 외병이 신라를 침범 습격한 내용은 내무랑 때도 있죠. 내무랑 때 다 있잖아요. 이 기록에 없어요. 369년에. 그때 신공황후가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외인의 기록은 50여 차례 이상 나와요. 자,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론이죠. 이건 뭐냐면 임나 일본부서를 만들기 위한 바탕 이론인데 이게 지금도 우리 학계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공황후 49년을 어떻게 비정을 했습니까? CMRS는 이렇게 한반도 남부에다가 7국을 전부 다 비정을 했습니다. 비정을 했거든요. 그 중에 다라가 있잖아요. 다라가 이제 합천이라고 비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학계가 그대로 위치 비정을 따라하고 있다. 식민사학자가 위치 비정을 한 것을 따라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학계가 식민사학계라고 하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근원적으로 파헤쳐가지고 뭐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뭔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국 학계도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하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다고 일본 학계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성대학 교수 조선학회의 대표격인 다카하시 도오루는 이게 와봤어요. 1950년대 와보니까 한국 사학계를 평하니까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깔아놓은 일본 학계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깔아놓은 그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조선연구와 그 후에 한국에서의 조선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삼재 교수가 얘기한 것도 이겁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더라.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왜 우리가 왜곡한다고 그렇게 야단들을 치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결국엔 충격을 받을 수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양직공도에서도 이 기문을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요. 자, 임나일본무설 악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개 고분군 중에서 옥정고분군, 합천의 옥정고분군과 그리고 남원의 고분군을 보면 양직공도를 내세우고 있어요. 일본서기, 전부 다 일본서기를 출처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서기가 아니라 양직공도에 먼저 나오지 않냐. 다라국이, 기문국이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 양직공도에는 이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뭐냐? 방소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이라는 인접한 소국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쪽에 부자를 보시면은 부역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부역하고 있다, 부용국이다. 거기에 상사문이 있다. 상사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문이라고 하는 걸 지금은 일본 학계 우리가 기문이라고 읽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문으로 통일해가지고 뭔가 한반도 남부에 기문이 있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기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상사문이라고 있죠. 자,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구국은 한반도에 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직공도의 내용은 앞부분은 요서진평으로 시작해서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는 이 양직공도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요서진평 백제에 대해서 당대 백제와 같이 교역을 했던 그 나라, 양나라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거짓이라고 하고 방소국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진짜라고 얘기하고 이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앞부분은 요서진평으로 시작하는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고 이후에 치소성 고마와 지방통치제도인 담노제를 설명하면서 백제 방소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문맥상 백제가 해외에 두었던 담노의 주변 소국이다. 해외에 두었던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또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양직공도의 임나일본부설 악용에 관해서 4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방소국의 위치가 왜 한반도가 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양직공도의 방소국 구국을 임나일본부설에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잠깐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요서진평을 차지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서진평, 요서백제군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당서 백제전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월주, 양쯔강 연안에 이르고 북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양직공도의 189자의 설명은요. 처음에는 이 대륙백제, 요서진평백제로부터 해서 중국의 동부 해안에 이르는 대륙백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의 어떤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남쪽으로 담노제도를 얘기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외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방소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담노, 20이 담노인데 왜 담노라는 명칭을 모른 척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명이나 국명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같은 것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담노제도? 그게 한반도 남부에 있었어? 그럼 담노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담은 있어도. 그러니까 담노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 담노를 찾아보니까 일본 열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담노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노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일본 열도의 창조 신화에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서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서 열도를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담노의 이름을 받고 아와지 시마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와지 시마, 담노도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일본 서기를 만들 당시에는 실제 저 담노를, 저 섬을 담노, 다무로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백제 담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걸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와지 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담노로 읽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양지공조의 백제 사신도를 보면요. 아까 나왔잖아요. 방소국 구국이 있다. 여기에 보면 상사문이라고 해서 이걸 기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있고 뭐 다라가 있죠. 그거 바로 윗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담노 제도가 나와 있어요. 담노는 자제 종족이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일본 열도의 담노를 포함한 담노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칠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제 왕세자가 외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후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행문이며 외왕은 후왕인 거예요. 이게 후왕제도라고 합니다. 후와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후왕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담노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담노의 지도자가 후와 왕이다 또는 태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백제 주변의 소국이다. 담노 주변의 소국이다. 이 양직공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소국에 신라가 있다. 구국 중에서 사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는 신라는 백제와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그걸 소국에다 넣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신라가 아니라 일본 열도의 신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소국 속에 알라가 있다.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곳은요. 알라하고 아라가야가 틀려요. 왜냐하면 아라가야는 아나가야 또는 아시량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삼국사기를 보면 버풍왕 제위기간에 멸망을 합니다. 버풍왕 제위기간은 언제냐면 514년에서 540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540년에는 아라가야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일본서기는 뭐냐면 540년 이후에도 알라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라가야하고 알라는 전혀 다른 정치체다. 전혀 다른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는 아라가야가 있었고 일본 열도에는 알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대동지지에 보면 버풍왕 24년 537년에 정확하게 아라가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알라는 어디냐? 알라는 지금도 보면은 알라 신사도 여기 교토 부근에 알라 신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알라라는 지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알라, 아라, 아나라고 하는 지명들이 일본 열도에 있어요. 일본 열도에 이렇게 보시면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뭐 세토 네지구 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큐슈에도 보면 이렇게 많죠. 오가라, 아라기, 아라지, 아라히토, 아라수키, 아라히라 전부 다 큐슈 북부나 또는 중부에도 이 아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또 정확하게 한자가 알라라고 하는 그 한자도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없어요. 아라가야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거를 쭉 보시면 큐슈 쭉 보세요. 50여 개의 지명이 있어요. 조이승 북한학계 가야사 연구를 보면 이렇게 50여 개의 아라라고 하는 아라, 아나, 알라라고 하는 그런 국명, 지명, 마을 이름, 향 이름, 신사 이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지공도 방소국에는 다라가 있습니다. 다라가 있는데 이 다라라고 하는 것도 일본 열도에 많습니다. 이 일본 열도에는 이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진출과 정착에 무관계한 것이 아니다. 일본 열도에는 다라 지명은 문헌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다라산, 다라촌, 다라기, 다라마을, 다라강, 그다음에 다라노, 다라향 이러한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 큐슈 사가현을 보면은 이렇게 다라 지명이 한 곳에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양지공도에 보시면은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상사문, 상기문, 기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한반도 남부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인근 소국들에서 뭐냐면은 지금 보셨듯이 다라도 일본 열도에 있어요. 전라라고 하는 것인데 앞전자라 해서 알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알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알라는 일본 열도에 수십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사라, 신라,
신라는 소국이 아니고 대국이에요. 이 소국 사라는 일본 열도의 사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있죠. 나머지도 찾으면 다 일본 열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사문, 기문이라 하더라도 이 기문은 일본 열도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직공도에는 양직공도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기문이 뭐 한반도 남부에 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소국의 상사문도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찬성시록을 볼까요? 자, 신찬성시록을 보면 임나국에서 아래기를 저희들의 나라 임나의 동북쪽에 삼파문이 있는데 삼파문, 중파문, 하파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임나의 동북쪽에 파문이라고 했죠. 이 파문도 기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기문이라고 칩시다. 기문이라고 치면은 이 삼기문이 있다.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이 있다라고 해도 뭐냐면은 기문을 섬진강 유역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한국민족 대백과 사전을 보면 기문을 섬진강으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임나의 동북쪽에 있고 신라와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문은 신찬성시록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동북이라는 표현은 다른 기록들과 모순됨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라도 이제 기문을 남원으로 비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신이 위치 비정한 곳과 맞지 않는다고 신찬성시록과 같은 그런 내용 기록을 빼버리면 그건 위치를 조작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문헌이 맞아떨어지는 곳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남원은 모든 문헌이 매치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임나가 있다라고 하면 임나의 동북쪽이고 신라하고 경계를 섞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걸 한반도 남부로 본다 하더라도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신찬성시록에서는 기문이 임나의 동북이고 신라와 서로 다투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에 기문의 위치를 명시하는 거의 유일한 사료인데 임나를 어디로 비정하든 기문은 임나와 신라 사이에 있으므로 낙동강 유역이지 섬진강 유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장이 섬진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임나는 가야로 동일시하고 있는 지금의 사학계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본 열도에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서 우리나라에서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갈등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남원은 기문이다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유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신찬성시록은 해이안 시대 초기인 815년에 편찬된 일본 고대 시족의 일람서입니다. 여기 보면 임나 출신의 일본 성씨의 본관들이 있는데요. 4개가 있는데 임나 관련 성씨들이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임나로 하는 사람 다 넘어갔어요. 일본 열도에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왜 흔적이 없습니까? 200년이나 지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임나 관련된 것은 전부 일본 열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원이라고 하는 문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지지에서 말하기를 웅진하는 나라의 동쪽 경계에서 나오고 기문하가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간다. 한원 백제전에 있습니다. 이제 기문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문과 기문하가 같은 지역이라는 확정도 없지만 설사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섬진강을 양분해서 상류를 기문하, 하류를 대사강이라고 한다면 기문하가 동남으로 흐른다는 한원의 내용과 배치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서기 대사진 문제 기사를 보더라도 기문은 낙동강 유역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영구, 박현수, 우재병, 이재석 공조인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남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서쪽으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쪽의 어떤 지명을 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느 책에도 맞지 않는 남원이 기문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그대로 그냥 등재를 할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도 국내 문헌에도 기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옛 지명은 고령입니다. 기문이 아닙니다. 삼국사계에도 기문이 없습니다. 고대 우리 땅에 기문이 있다고 한다면 사문을 기문이라고 한다면은 충남
예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없는 듯이 해버렸습니다. 자, 양지공도 백제 방소국은 한반도 남부가 아닌 열도에서,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찬성시록의 임나의 위치는 남원과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한 원에 김은하도 섬진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문헌에서 김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반도 남부에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일본부서를 위한 기문이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남원시청을 찾아가고 문화재청을 찾아가고 하면서 이게 등재하면 안 된다. 야마토에 우리가 속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가야의 훌륭한 유산을 이렇게 제대로 등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